자, 그래서 이제 암굴 무덤이 있는 아까 나일강 서쪽에 있는 큰 산에 있는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왕들의 계곡이라고 하는데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 이제 마차죠, 이게. 자, 관을 보겠습니다. 관이 얼마나 큰가. 여기 보면 엄청난 상징들이 가득 차 있죠. 요거 만드는데 금만 64kg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자, 이집트 최고의 상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쇳덩굴이에요. 이집트인들에게는 쇳덩굴이가 있습니다. 자, 무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투탕카멘은 너무 급하게 죽다 보니까 막 3,500개의 그 중귀한 것들을 막 때려 넣은 거죠. 이게 이제 무덤이 맨 안쪽에 있는 관이 안치되어 있는 곳이죠. 관. 네, 안녕하세요. 인문여행 작가 오동석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미이라와 정교한 조각상들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이라도 엄청 잘 만들고요. 70일 동안 엄청난 그 작업을 합니다. 꼼꼼하게. 그리고 대단히 정교한 조각상들을 만드는데, 근데 규칙이 있죠. 이집트에서는 아주 좌우가 대칭되기도 하지만 아주 단순하고 일단은 보기가 되게 좋아요. 보기 좋다는 건 미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 왜 꼭 미이라를 했을까? 영생을 누리고 뭐 부활을 한다는데 미이라 뭐 다 파헤쳐지잖아요. 뭐 코를 통해서 뇌도 빼고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뽑아내고 거기에 그 이 물질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걸 방부 처리를 해야 되고요. 또 암압포로 이렇게 감아야 되고 하는 이 과정이 70일인데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어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면서 이런 미이라를 만듭니다. 자, 이게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냥 박물관에만 가도 하여튼 되게 많아요. 조각상들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조각상들이 많은 부분들을 제가 이제 담아봤는데 어마어마하죠. 엄청 정교하고 뭐 4,000년 전, 뭐 4,500년 전, 3,500년, 3,700년 뭐 이런 시대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 지금에 와서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 힘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화를 이제 그리스가 고스란히 받아서 그리스 시대의 이 조각들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주 정교하고 아주 세밀하게 이제 만들었는데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영혼관, 사람이 죽었을 때의 이제 영혼 이런 거에 대한 개념에 대한 그 것들이 이제 몇 가지 더 있는데 가장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하나로 쓰기도 하고 따로 떨어뜨려 쓰기도 하죠. 뭐 스피릿인지 소울인지 뭐 멘탈인지 이게 구별하기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그 개념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원래 사람의 일부분이었던 영과 혼이 따로 분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영은 바라고 하고요. 혼은 카라고 하는데 이제 전체 그림을 놔서 그러는데 이 바는 새의 모습을 한 그러니까 사람 얼굴이 죽은 사람 얼굴하고 똑같은데 새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이 마음대로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요. 카라고 하는 거는 이 손입니다, 손. 이 포옹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상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바, 영이고 카, 혼이에요. 따로따로. 근데 이게 상징이 이렇다는 거지 실제로는 그 어떤 육신에서 벗어난 일종의 어떤 귀신 같은 신명 같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카는 어디에 자리 잡냐 하면은 미이라 속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미이라가 파괴돼가지고 뭐 도난을 당하거나 했을 때는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조각상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작은 조각상. 예, 이런 조각상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투탕카멘의 카예요. 이거는 카입니다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손 모양의 이 포옹한다는 것은 이제
후에 설명을 따로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조각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죠. 굉장히 유명하죠. 굉장히 유행했고요. 파라오뿐만 아니고 일반인들, 귀족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자신이 죽을 때 저런 조각이나 이런 걸 만들어요. 조그만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예,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 무덤 속에 같이 집어넣습니다. 바와 카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와하고 카하고 딱 결합이 됐을 때, 바하고 카하고 딱 결합이 됐을 때 어떤 아쿠라고 하는 불꽃으로 변해서 이게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을 한다. 근데 이 카는 죽어서도 음식도 먹고 말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여겨요. 우리의 어떤 영혼관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제사를 지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파라오가 죽든지 누가 죽든지 미이라를 만든 다음에 그 파라오들은 이때 대관식을 하거든요. 70일 뒤에 대관식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카가 몸속에서 죽은 미이라 속에서 나와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음식을 먹고 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입을 벌리는 행위를 해요. 미이라 입 벌리는 행위. 장례식 때 하는 거예요. 미이라 만들 70일 걸린다고 그랬죠. 70일 뒤에 장례식 할 때 이렇게 입을 벌리게 합니다. 입 벌리는 행위. 굉장히 중요한 행위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카가, 그러니까 혼이 이제 살아서 움직이고 이렇게 음식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바와 카 때문에 특히 카 때문에 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카 때문에 미라 만듭니다. 그러니까 미라도 잘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바와 카가 나중에 결합을 해서 아쿠라는 불꽃이 되면 이제 나중에 내세를 죽음의 세계를 여행을 해서 다시 환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믿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후대에 나와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제사를 지낼 때 옥돌로, 이 옥돌입니다. 옥돌처럼 안 보이겠지만 가이드를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이 설명을 들었는데 이 옥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이드 스톤. 여기 위에 음식을 넣어서 죽은 사람한테 바친다. 아니면 파라오한테 바친다. 원래 예를 취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예를 취하다. 예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신에게 옥돌을 바쳐서 옥돌 위에 같은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약간은 유사하지 않을까 같은 생각하는데 이거보다 좀 더 투박을 하지만 룩소에 있는 그 신전의 첫 번째 입구 마당에 들어가면 굉장히 큰 옥돌이 놓여져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에 제를 지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옥이 굉장히 중요하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 유일신, 태양신 창시자, 숭배 창시자 아크나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투탕카멘 얘기를 했는데 투탕카멘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정확하게 아버지냐 양아버지냐 잘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아크나톤이라는 이름인데 원래 이름은 아멘호테프 4세예요. 그 아멘호테프 3세는 그 지난 시간에 memnon의 거상이라고 해서 앉아 있는 조각상 2개 그걸 얘기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아멘호테프 4세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특이해요. 무슨 말머리처럼 생기고요. 가슴도 나와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이 파라오였는데 이 사람이 왜 이집트 2000 신위를 버리고 이 태양신 숭배, 유일신 숭배 사상을 만들었는지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집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하려면 이거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하트셉수트 장제전이라고 합니다. 장례 신전이죠. 아까 룩소의 나일강 반대편에 있는 큰 산 밑에 있는 장례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크죠.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도 있었는데 어쨌든 남은 거는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너무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죠. 하여튼 모든 신전들이 이거는 오시리스 신을 갖다가 이렇게 놨는데 이 신전의 주인공이 바로 이 하트셉수트라고 하는 여자 파라오입니다. 여자 파라오는 역대 2명이 있었는데
파라오 왕의 그 21년 동안 지배를 했다고 알려진 가장 성공했던 그 파라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 수염도 만들고 해서 했는데 그 이 사람이 양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양아들. 투트모세 3세라고 하는 전쟁의 왕이죠.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있는 20년 동안 17번 전쟁했는데 한 번도 지지 않은 그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의 양아들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보왕 투트모스 3세. 이집트 역사상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했던 이집트는 여기 나일강 상박주 오른쪽으로는 이 사람들이 간 적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 나일강 주변에만 이렇게 모여 살면은 매년 풍년이 들고 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시장이 없고 남아도는 물자도 많고 해서 엄청난 문화를 이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신왕조 이전에 힉소스가 들어온 다음에 이 떼베까지, 이 룩소까지 이렇게 밀려났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회복을 하고 나서 이제 정복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들어온 쪽으로 이제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고 뭐 시리아고 뭐 레바논이고 한 이런 곳인데 여기 터키입니다. 이쪽이 현재 터키고 뭐 이쪽이 이제 뭐 이쪽이 지금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지역인데 이렇게까지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제 거꾸로 흐르는 강이라는 이름이죠. 유프라테스가 거꾸로 흐른다. 이 이집트 나일강은 이렇게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데 얘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니까 거꾸로 흐른다라는 뜻이 유프라테스인데요. 유프라테스 있는 강까지 이렇게 정복을 하게 돼요.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 하텝수스하고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냐? 그 혈통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투트모스 1세가 아버지입니다. 투트모스 2세. 그 다음에 하텝수스. 근데 친형제는 아닙니다. 근데 형제지간이에요. 자, 이집트의 왕이 되려면은요, 왕은 남자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성 왕도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남자가 되려면 이집트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왕의 혈통을 가진 여자랑 결혼해야지만 돼요. 왕의 혈통이 아닌 사람하고 결혼해서 왕이 되면 그 인정을 하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투트모스 1세가 첫 번째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시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왕의 혈통을 가진 모든 여자하고 다 결혼하는 이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람세스 2세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하고도 결혼하고요. 클레오파트라 얘기하시죠. 클레오파트라가 사촌 오빠하고 결혼했다가 이복 동생하고도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 혈통을 유지하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왕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많냐면 근친이 되게 많았어요. 이집트에서도 되게 많았어요. 자기는 두 번째 부인한테 태어난 사람이 이제 투트모스 2세죠. 그러니까 딸이고 아들인데 이복 동생이에요. 하텝수트의 이복 동생이 투트모스 2세인데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게 왕이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데 아무도 안 태어났어요. 딸 하나만 태어나고 안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또 결혼을 하죠. 이세트라고 이시스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하고 물론 이제 왕의 혈통을 가진 여자랑 결혼하는데 낳았는데 투트모스 3세입니다. 투트모스 3세. 근데 이 투트모스 2세가 죽고 나서 이가 파라오에 등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린 시절에 3살, 4살 이때 등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극을 하기 전에 양자로 삼아버리죠. 그러니까 뭐니까 조카이면서 양자가 된 거죠. 조카이면서 양자. 그런데 하텝수트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어린 왕을 신전에 가둬버려요. 20년 동안 가둬버립니다. 신전에 2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나와서 20년 뒤에 내가 왕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왕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하트셉스트 이 여왕이 한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외부하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내실을 기해가지고 막 수입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로가 인정이 되는 그런 그 왕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은 이 왕권 다툼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제들한테 얘기죠. 여기가 이제
떼베의 주신인 아몬나예요. 아몬나. 태양신. 원래 아몬은 지방신입니다. 이 룩서루 지금 떼베 옛날 떼베의 지방신이 이제 아몬인데 예, 아몬신이 그 위격이 태양신까지 올라가서 아몬라, 태양신 라가 되는 거죠. 가장 높은 지위에 이렇게 이제 올라서는데 근데 여기 사제들한테 얘기를 해. 나를 지지를 해주면은 뭐 엄청 혜택을 주겠다. 뭐 전쟁에 나가서 가져온 전리품도 주고 다 주겠다 해서 이렇게 이 파벌을 만들어 정치 싸움을 하는데 이 사제들의 그 승낙을 얻어야지 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투트모스 3세가 자신의 양어머니 하체스트 여왕을 그 몰아내고 왕이 되는데 하체스트 여왕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투트모세 3세는 양어머니의 흔적을 다 지워버려요. 싹 다 지워버립니다. 자기가 원래 파라오인데 자신을 가둬놓고 왕 행세를 하면서 국가를 다스리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라고 해서 다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두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이집트에서는 사제가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재산을 갖게 돼요. 이게 아까 그 아몬-라 신전인데 이게 완벽한 신전이죠. 카르낙 신전이라 그래서 이거 옛날 모습을 이제 재현해서 만든 이제 그림이죠. 530m, 500m입니다. 축구장 26개 면적이에요. 200개의 건축물이 꽉꽉 들어차 있었던 그런 곳인데 아주 완벽한 곳이죠. 이 성벽도 12m 높이에다가 8m 두께입니다. 이런 그 들어가는 문들이 있습니다. 문들, 이런 문들. 첫 번째 들어가는 이제 탑 문이라고 하는데 탑 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도에 가도 하는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되게 많은데 이 탑문들이 높이는 50m고요. 두께는 15m고 막 이렇습니다. 지진이 또 끄떡하지 않죠. 지금도 이렇게 탑문들은 이렇게 남아있기는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폐허가 됐는데 근데 이 사제들이 권력도 세지고 사회적으로 막강해집니다. 네. 자,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아몬나의 신전의 신전 중에 기둥의 방인데 134개의 기둥들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23m이고 둘레가 이제 10m죠. 10m. 이 표식들이 아주 대단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하고 키를 비교해 보시면 대충 이제 감이 오는데 여기도 아주 대단한 그 장식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이 계급 구조, 계층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맨 위에 파라오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귀족, 성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트셉투스 여왕과 투트모세 3세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성직자, 이 귀족들이 갑자기 파워가 빵 커졌어요. 네, 빵 커졌습니다. 거의 파라오를 이게 능가하게 이르죠. 그러니까 워낙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해지다 보니까 이 귀족과 성직자들이 파라오의 권력을 이렇게 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막 역전되는 거죠. 마치 조선 시대에 그 신하들이 왕권을 이렇게 약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 밑에는 군인, 서기, 상인, 장인, 뭐 농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신왕국 시대에 성직자들이 얼마나 많은 아까 그 아몬나 그 신전에 있는 성직자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왕국 때입니다. 자, 노예와 시중이 81,000명. 투트모세 3세가 전쟁을 17번 하면서 다 이겼다고 했는데 그때 가져온 전리품들을 다 줬어요. 다. 정복한 도시도 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이 41만 1,000마리, 농토 서울시 면적의 4.6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배 83척, 조선소가 46곳, 도시가 65개. 이거 무슨 엄청난 국가 하나의 권력과 맞먹는 이런 성직자들이 힘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재미난 거는 그냥 람세스 3세 때, 람세스 2세가 람세스 3세 때 아몬 신전 성직자들이 재산만 보자면 그러니까 이런 건 기본이고 뭐가 들어갔냐면 금 32,833kg.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입니다. 은도 이만큼 들어갔고요. 거의 100만 kg. 상상이 안 됩니다. 구리 200
40만 킬로그램. 그래도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죠. 일단 오리와 거의 이거 뭐 아주 그냥 다 재산이죠. 엄청나게 많은 옷감, 곡물, 오일, 와인, 과일, 채소 등등 이런 걸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멘호테프 4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성직자들한테 잘못 보이면 이제 안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왕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이 성직자로 이렇게 보내고 그다음에 공직자도 이제 자신이 측근들을 이렇게 다 이제 내세우고 이 사람이 지금에 있는 종교 시스템과 지금 그 사회 시스템으로는 이 왕권이 약화되고 나라가 이제 파탄이 난다 해서 이 사람은 유일신교를 만들어요. 태양신 유일신교. 이걸 아톤입니다. 아톤. 그리고 수도도 옮겨버려요. 아마르나, 지금의 아마르나죠. 타텐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아톤의 여명 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옮겨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만들죠. 자, 보시면은 여기 그 네파르티티라고 하는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모습이죠. 아케나톤의 모습을 이렇게 흙판에 아니면 이제 돌판에 이렇게 조각을 해놨는데 아톤 신이 이렇게 그 햇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햇살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 연꽃을 들고 제사를 지내는 신에게 이렇게 바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아케네텐과 투탕카멘 시대에는 그 예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모든 그 문화적인 행위 같은 것들을 죽음 이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현재 생애의 삶의 즐거움, 현재 생애의 삶의 진짜 모습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한 거죠. 여기 보시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린 거예요. 이 사람이 가슴이 나 있고 여자처럼 아케나톤이 가슴이 나 있고 엉덩이가 빵빵해가지고 원래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학자들이 하는 얘기로는 이 사람이 근친을 많이 한 상태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런 모습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네파르티티 같은 경우에 거의 같은 사이즈예요. 이집트 이 예술에서 파라오가 있으면은요 어머니, 딸, 와이프는 다 이렇게 무릎만한 크기로 이렇게 조각을 하고 작게 만들거든요. 근데 거의 동급으로 해놨어요. 실제로 이제 거의 동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린 이집트 역사상 이 당시 예술가는 최초로 일상의 모습, 죽음의 모습이 일상의 모습을 이제 만든 사람이죠. 여기 보시면은 1인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보고 2인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라다보는 전통에 의해서 이 네파르티티 내 부인의 모습이고요, 애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항상 이게 있죠. 그래서 이게 투탕카멘에서도 그 의자에 보면 이 아톤의 햇살이 이렇게 비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린 의자 등받침 이거를 이제 보셨었는데 자 여기 네페르티티라는 여자가 있어요. 자, 3,500년 전 대략 3,500년 전에 만들어진 조각상입니다. 네페르티티라는 의미는요 미녀가 납시였다예요. 미녀가 납시였다. 재미난 것은 아까 얘기했죠.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되려면은 왕의 혈통을 가진 여자하고만 결혼을 해야 된다 하는데 이 여자는 왕의 혈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그 아케나톤의 아버지 아멘호테프 3세도 원래 왕족의 혈통을 가지지 않은 일반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아주 그냥 혁명적이죠. 지금의 시스템을 파괴하겠다 그래서 혁명적으로 했는데 그 아들인 아케나톤도 이 여자는 이제 왕의 혈통이 아니라고 추정이 되는 네페르티티하고 결혼했는데 고대 세계에서 최고의 미녀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했냐면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그 눈 밑에 주름이라든가 이런 파여 있는 이런 모습들도 그대로 여기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다.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미인이었던. 자 그런데 사실 혁명에 이제 사실 실패합니다. 한 20년 동안
한 20년 동안 이렇게 수도도 옮기고 새로운 시스템 만들고 무역도 새로 하고 아주 국가를 아주 새롭게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적군이. 이미 그 이전 시대에 시스템에 젖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케나톤이 유일신교를 통해서 해 나가는 모습에 반기를 들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아케나톤이 죽자 이 사람의 흔적을 다 지워버립니다. 예. 미이라 빼고 다 지워버려요. 옮겼던 수도도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신전, 장제 신전이죠. 장례식을 하기 위한 신전도 다 이렇게 없애버려요.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이렇게 그 아케나톤을 또 괴롭혔냐면요. 죽은 다음에도 굉장히 괴롭혀요. 자, 죽은 다음에 이제 죽음의 여행을 할 때 그 명계에서 이름을 불러줘야지 그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름을 지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환생이 안 돼요. 부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카르투시라고 하는데요. 상형 문자로 아케나텐 이렇게 써 있는 카르투시인데 이제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케나턴의 모든 그 문자를 싹 다 지워버려요. 다신교를 다시 이제 부활을 하는 거죠. 아케나텐 죽은 다음에. 그래서 아까 이제 아케나탄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다음 왕이 투탕카멘이 이제 올라서서 그렇게 살다가 일찍 죽어가지고 그 많은 것을 남겼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자, 람세스 대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최대의 인물, 최고의 인물이라고 치는 사람이 바로 람세스 2세가 되겠습니다. 자, 람세스 대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파라오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려면 갖춰야 될 조건이 만약에 한 가지다라고 하면 뭘까요? 자, 람세스 대제는 30세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67년간 통치를 했어요. 엄청나게 길게 했죠. 자, 이집트에서 최고의 신전이라고 알려진 아부신벨 신전. 람세스 2세가 직접 그 신전 만드는 장소에 자신의 부인 네파르타리하고 찾아와서 정해가지고 신전을 만든 곳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 벽화가 아주 끝내주죠. 여기 보면은 전차를 타고 있는 모습에 람세스 2세가 있습니다. 가장 안쪽이 하이라이트예요. 물 밑에 있는 것을 끌어올려서 완전히 끼워 맞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은 인공산이에요. 산은 인공산. 위에 완전히 덮어놨죠. 정말 가볼 만한 그런 곳입니다.